자, 오투 통합과학 페이지 92페이지. 자, 이번 시간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묶음이야, 그치? 모임들입니다, 모임.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시스템.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과 상호작용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커다란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있어, 그지? 그러면 니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자, 땅덩어리가 있잖아, 그지? 땅덩어리를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한다? 지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차지하는 게 이게 무슨 권이야? 이게 수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직권과 수권의 이 테두리 부분, 이 공기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 그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권의 바깥쪽 있잖아, 그지? 기권의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한다? 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권, 기권, 생물권 다 공통적으로 이 안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생물권,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직권과 기권과 수권, 생물권, 외권의 구성 요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는 얘기야, 그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또 누구 주위를 공전해? 이 태양이라는 게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이 있지.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그치?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집합체,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용어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태양계라는 말이 나와, 그치? 태양계. 자, 태양계는 우리가 1단원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태양이라는 놈이 중심이지. 이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자, 행성하면 뭐가 떠올라? 수금지와 목토천해. 그래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거 배웠었지, 그지? 행성. 그 다음에 여기 행성이 있으면 뭐 지구를 예를 들어도 돼.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이런 천체들 있잖아, 그지? 천체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위성도 천연위성이 있고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야.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 이게 위성입니다. 위성. 그 다음에 니네 소행성이라는 말이 들어봤잖아, 그지? 소행성은 작은 천체들이야. 근데 이 소행성은 항상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화성과 그렇지 목성 사이에 있는 한 3,000에서 500여 개의 불규칙한 이 천체들이 이게 소행성이야. 그치? 소행성들 되게 많고요. 자, 또 이제 해성이라는 게 나오지, 그지? 이 해성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얼음과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지? 태양 주위를 무슨 궤도로? 타원 궤도로 뭘 합니까? 공전을 하는 이 천체가 이게 누구야? 해성이야. 그치? 해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죠? 그 다음에 외권이 나오는데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고2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가 요거 구분할 때, 그지? 뭐 어떻게 좀 어디 공간이 좀 협소해서, 자, 여기다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자, 아이고. 지구를 무슨 모양으로 자릅니까? 피자 조각으로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맨 껍데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맨틀, 그지? 그 다음에 요걸 외핵이라고 얘기했고, 중심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핵이다. 자, 특징적인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요 외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요 외핵. 자, 외핵은 다른 부분과 달리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깊이가 6,400km라는 숫자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구 반지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요 길이가 한 6,400km가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구에 우리 인간들이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 그지? 그러면 가장 최신의 굴착 기계로 파더라도 꼴랑 한 12km 정도밖에 못 파, 알겠니? 근데 지구 중심부까지는 어떻게 돼? 6,400km 정도 되지, 그지? 그래서 이 지구의 땅속도 파다 보면 좀 여러 가지 희한한 물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코어라는 영화가 있어, 그지? 코어라는 영화를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운받아서 한번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봐봐, 그지? 그러면 거의 뭐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땅 속에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야, 그지? 가다 보면 뭐 다이아몬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지? 아주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지각, 멘틀, 내액, 외핵, 내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구분 뭐가 나오니? 구분 기준이라는 게 나와, 그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야, 그지? 뭐에 따라서 무슨 파? 지진파의 무슨 변화에 의해서 속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지각을 보게 되면요, 뭐 넣는 게 지각이 아니고 지구의 겉부분, 이 지각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자, 여기가 육지 쪽이잖아, 그지? 육지 쪽을 구성하는 게 대륙 지각이고, 지각, 바다 쪽에 있는 요 지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양 지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암석의 구성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다 쪽에 있는 해양 지각은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으로 되어 있어.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주로 무슨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강암질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무암질, 화강암질을 구분할 때 제주도를 대부분 많이 가봤을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시꺼먼 시꺼먼 암석들 있잖아, 그지? 그게 주로 현무암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산 중턱에 보면 바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큰 그게 화강암체야. 아니면 뭐 서울 쪽에, 아니면 또 우리가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 있잖아, 그지? 산 정상에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있어, 그지? 그게 뭐야? 화강암이야, 알겠죠? 그럼 딱 그냥 눈으로 딱 특징적인 게 뭐야? 현무암은 어두워, 그지? 검은색 계열이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화강암은 밝은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과 화강암이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이 현무암이 화강암에 비해서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크다, 그지? 그러면 현무암이 화강암보다는 더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다. 그래서 지각은 당연히 우리 지각 구성 8대 원소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계속 나오지? 규산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규산염 강물 SiO4, 이거 기억나지, 그지? SiO2 또는 SiO4. 그래서 원래 이거 몇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4-라고 얘기했지, 그지? 여기에 뭐가 붙어? 뭐 마그네슘 이온이나 또는 철 이온,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런 규산염 광물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규산염 물질하면 그냥 주성분이 규소와 산소,
이산화규소. 요게 주성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껍데기에 제일 많은 성분이 산소야. 알겠지? 지구 겉부분, 지구의 지각에 제일 많은 성분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순서였지. 그지? 요거 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지구 전체로는 자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산소. 그지? 얘는 이제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성분은 누구였어? 산소. 그 다음에 지각에 제일 많은 성분은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철. 지각에 제일 많은 성분은 산소. 이거는 꼭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지구의 껍데기 부분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건 누구다? 철이야. 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부피로서 한 80%를 차지하는 거, 그지? 뭐 이런 거 진짜 얄밉게 시험 낼 때 어떻게 돼? 멘틀은 지구의 80%를 차지한다. 지구의 질량비로 80% 하면 틀려, 그지? 부피비로야, 그지? 차지하는 면적으로서 80%를 차지하는데, 자, 이거 중요하죠. 당연히 규산용광물이고, 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 유동성이 있다. 근데 고체야, 그지?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핵으로 들어가면 철. 그지? 원소기호 알지? Fe. 이제 원소기호 알아야 돼요. 철은 원소기호가 Fe. 니켈은 니 발음 나잖아. 그지? 금속 성분 Ni. 니켈입니다. 그런데 얘는 자, 요거 중요하지. 무슨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야. 그죠? 액체 상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대류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의 형성. 자, 일단은 외핵에 철과 니켈이라는 금속 성분이 있는데 얘가 대류를 한다는 얘기는 금속 성분이 계속 움직여, 그지? 움직이면 너희들 뭐 전장의 유도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성을 띠는 물질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자석과 같은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형성되냐? 여기다 잠깐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적도가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외핵의 요놈이 막 하면 우리가 나침반을 놔두면 N극이 어디를 향합니까? 북극을 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극이 무슨 극이야? S극이 되고 남극이 무슨 극이 됩니까? N극이 돼, 그지? 그러니까 마치 이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뭐처럼 행동합니까? 자석처럼 남극이 N극, 북극이 S극. 그러면 이 자체로 지구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돼.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 N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N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치? 자기장. 그래서 니네 강아지를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가 배변 활동이나 배뇨 활동할 때 있잖아, 그지? 똥 쌀 때 뭔 짓거리를 하니? 어떤 한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아, 알겠니? 자기가 응아를 보는 위치에서. 그러면 그 회전 방향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봐. 겨울이 되면 극쪽은 되게 춥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잖아, 그지? 그래서 태화강도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지, 그지? 근데 자, 한 10,000km 넘는 이 거리를 날라서 어디까지 와? 정확한 태화강까지 와야 돼. 그리고 다시 왔던 곳 어디야? 시베리아나 그런 극지방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철새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자기장을 감지하는 신체의 어떤 센서가 있어, 그지? 특이한 부분이. 뭐 사람도 눈도 하나의 센서잖아. 사물을 보는 거, 그지? 코도 냄새를 맡고, 그지? 근데 새는 이 자기장을 감지하는, 이 방향을 감지하는 이런 게 딱 위치 만들어져 있어, 그지? 그럼 이 자기장을 따라서 얘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정확한 위치로.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제 코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외핵의 활동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없어져. 그럼 외핵의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외핵의 핵폭탄을 터뜨려서 다시 어떻게 돼? 대류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새들이 방향을 못 찾아. 이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쳐박아서 죽고, 그지?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조금 단순해, 그지? 단순해서 자기장은 잘 찾는데 앞에 딱 맞닥뜨린 물체는 잘 못 봐. 그래서 우리가 방음벽 같은 경우 투명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지? 그럼 가끔 가다가 새들이 거기에 받쳐서 죽고, 그지? 그 다음에 열심히 달리다 보면 뭐 비행기, 제트 엔진에 들어가서, 그지?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엔진을 다 망가뜨리지, 그지? 요번에 비행기 사고도 그 영향도 조금 있었고요. 자, 그래서 외액은, 자, 액체 상태 요거 기억해 두시고, 얘를 통해서 자기장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 그지? 자기장. 이런 거 좀 독특한 거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 나오잖아. 그러면 대류가 뭡니까? 이런 표현을 해. 대류가 뭡니까? 대류가 뭐예요? 하면 얘들아, 대류는 항상 어떤 두 포인트가 있어, 그지? 위, 아래, 그지? 그러면 두 지점에 온도차가 생겨. 그러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움직임이 생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그지? 돌고 도는 이런 게 대류야, 그지? 하트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액체나 기체나 고체나 열 받으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 알겠니? 열 받으면 상승입니다. 그러면 상승하면 당연히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들어오잖아, 그지? 반대편은 하강을 하게 돼 있고, 그죠? 이런 게 대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과학적인 용어들의 의미들을 조금 이해를 해두고 이런 용어들의 뜻을 이해하는 게 기초가 쌓이는 거야, 알겠니? 기초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넥, 그치,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고체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자, 순서가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온도와 압력이 높다. 추가로 모도, 추가로 밀도도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도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항상 모든 생명체들은 쉬기 위해서 새들이 얘들아 하늘을 나면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서식 공간. 그래서 지각은 직권은요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생명 활동에 필요한 먹이, 물질 또는 뭐 공기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권에 대한 내용을 쌤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들만 다 외우면 그냥 외워져 있으면 다 맞춰, 알겠니? 이런 건 기본입니다.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외운 내용을 또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들은 꼭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암기가 됐다는 얘기야. 요즘은 뭐 예전에는 암기를 공부를 뭐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 그치? 흐름 자체는 이해해야 돼. 결국 마무리는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 나옵니다.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자, 1000이야. 1000km입니다. 1000km.
이 영역이 얼마나 긴 거리냐면 너희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 정도 돼. 아니 서울 부산을 왕복을 그냥 수직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그치 먼 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 그지? 얘가 1km가 안 넘어. 그 높은 산도, 그지? 한 8,800 정도면, 와, 그러면 이 기권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가는구나. 뭐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지,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권을 하기 전에 또 생각해봐. 야, 우리가 지금 이 교실에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 그지?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기체들의 성분이 무조건 산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제일 많은 게 누굽니까? 이 정도는 또 기본 상식이야. 어떤 상식? 1번.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공기 중에는. 2번. 산소야. 그 다음에 의외로 3번.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AR이야, 그지? 이거 알아둬야 돼. 이산화탄소는 원소가 아니고 분자잖아, 그지? CO2가 한 0.03%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권의 성분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 다 합쳐서 한 1% 정도 되겠지, 그지? 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권은 아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기권이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 배운 기억나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변화를 기준으로, 그지? 그러면 기권의 층상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으로 나누는 기준을 서술하시오 하면 뭐야? 이게 딱 중학교 문제지, 그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뭐 이거 쓰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또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지구의 표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여기가 이제 지구의 표면이야. 지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지구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이라는 힘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이라는 게 작용해. 근데 문제는 자, 어떤 입자들은 지표 근처에 많이 몰려 있고요. 어떤 입자들은 지표면에서 조금 멀리 있는 공간들에 이렇게 입자들이 분포를 하잖아, 그지? 근데 이 중력이라는 요 힘은요, 거리가 어떨수록 멀어질수록 중력이 어떻게 돼? 중력이 작아져, 그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질소, 산소 이런 것도 질량을 가진 입자야, 맞니? 그러면 질량이 큰 놈들은 다 어떻게 돼? 이 지표 근처가 중력이 커. 그래서 많이 당겨서 여기 안에는 기체가 많이 몰려 있는데, 자, 위로 갈수록 공기가 어떻다? 공기가 좀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지? 희박해진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중력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입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빼곡하게 있다는 얘기야.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권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죠? 기권의 밀도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층상 구조를 이야기할 때 뭐 기온 분포, 그 다음에 밀도 분포의 이런 차이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니? 자,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요거 봐. 지그재그.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팍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지?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요런 부분이 보입니다. 요 부분이 보이지, 요 부분. 온도가 제일. 자, 이제는 지구과학은 있잖아. 자료 해석이 중요합니다. 가로축이 기온축이야, X축.
x축, 그 다음에 y축이 높이야, 그지? 근데 이제 높이가 변할 때 기온이 어떻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야. 요게 일로 가면 기온이 높아지고 일로 가면 기온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 선 따라가 보세요. 높이가 위를 쭉 가면 왼쪽으로 가잖아. 기온이 내려가, 맞지? 얘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 기온이 높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기온이 낮아지는데 제일 낮은 지점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올라가면 기온이 다시 높아지고. 그래서 니네 지금 여기 지표면이 오늘 영하 몇 도야? 영하 한 2, 3도 정도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냥 수직으로 한 10km 정도까지 올라가 봐, 그지? 그러면 그때는 영하 뭐야? 영하 4, 50도 정도 돼, 그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보통 1km당 한 1도 정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엄청 추워지지, 그지? 자, 그러면 어디부터, 바닥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지? 그럼 대륙권부터 한번 볼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봐. 여기에 포인트를 한번 잡으면, 자, 여기가 이 상이야, 그지? 위쪽에 있는 층이고 여기가 하층이야, 그지? 그러면 상층의 기온은 여기야, 맞지? 그러면 온도가 낮지, 저온. 여기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고온이야, 그지? 그러면 바닥이 뜨겁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무조건 열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상승한다고 그랬지, 그지? 상승. 여기는 하강.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순환이 일어나잖아, 그지? 이게 대류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류가 일어나려면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그지? 공기층의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아래쪽이 뜨거워야 돼.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대류가 일어나면 물질이 이동하잖아. 어머, 또 잘나고 폼 잡네. 화이팅! 그래서 요런 거, 그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합니까? 수증기라는 놈이 존재를 합니다. 그 수증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대류에다가 추가로 수증기라는 놈이 합쳐져야지 뭐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 반대로 이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정층이라고 돼 있지, 그지? 안정층. 안정층이라는 얘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20에서 30km 구간에 오존층이 존재해서, 오존층은 뭘 흡수합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이 알겠니?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층은요,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뭐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비행기의 항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성층권이라는 부분이야.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층이다. 대류는 일어나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대류는 일어나지만, 여기도 대류가 있었어, 그지? 대류권에서. 그 다음에 여기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가 중요하지. 왜? 여기에는 수증기가 있다 없다.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고요. 불안정한 층입니다. 그 다음에 열권은 어떻게 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다. 왜?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열권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로라 현상. 그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우주선, 그치? 고에너지 입자하고 극지방에 있는 이 대기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이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떻다? 매우 크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낮과 밤의 요 기온차 있잖아, 그지? 기온차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식한 말로 일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교차. 새벽에는 춥고, 그지? 낮에는 뜨겁고, 그지? 그래서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1년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온도 차를 우리가 뭐냐? 연교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연교차.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로 지표면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여서 지상의 생명체를 어떻게 합니까?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 대기가 하는 역할이야, 그치? 그러니까 온실효과, 이 대기가 있음으로써 따뜻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대기는 자외선 차단이야. 근데 아까 여기에 뭐가 나왔으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지?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자, 여기에 대기는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아까 요것도 하나 구분해 둬야 돼요. 지구 자기장은 뭘 차단하냐면 태양풍에 의한, 그지? 우주선, 그 다음에 아니면 고에너지 입자를 어떻게 한다? 흘려보내.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라요, 알겠니? 지구 자기장도 보호막이야. 근데 지구 기권 바깥쪽에 있어, 그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띠는 입자들의 흐름이 뭐 우주선 또는 뭐 고에너지 입자 뭐 이런 것들을 지구 자기장이 차단하는 거야, 그지? 근데 대기가 차단하는 건 누구다? 자외선이야, 알겠죠? 요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수가 나오니 수권 나오네, 수권. 항상 층상 구조잖아, 그지? 이름들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수권 중에서도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바닷물이야, 그치? 해수가 97.2, 와우. 육수가, 그치? 뭐 고기 육수가 아니고 육지의 물입니다. 2.8%밖에 안 되지, 그치? 뭐 전체 물 중에서 육지의 물이 엄청 우리가 많은 것 같아도 적습니다. 그 중에 또 1등이 누굽니까? 1등이 빙하야. 육수의 물 중. 그러니까 빙하는 정의 자체가 어디 위에, 산 위에 또는 극지방에, 그치? 녹지 않은 눈이나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빙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지하수고, 세 번째로 많은 게 강호수야, 알겠니? 그래서 의외로 지하수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지하수. 그치? 강호수가 많은 게 아니야. 지하수가 더 많습니다. 지하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의 온도 분포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태양 에너지. 근데 여기 보면 해양에서 햇빛은 수심 100m 이내에서 대부분 뭐가 돼? 흡수가 되기 때문에 표층 아래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수의 유식한 말로 무슨 구조? 층상 구조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보면 깊이에, 이 기준들을 잘 외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야, 그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요걸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런 식으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이렇게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혼합층은 말 그대로 바람이 불면 그냥 위아래에 물이 섞여,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물속으로 어디래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저 일산바닷가 가서 잠수를 해서 계속 밑으로 들어가봐, 그지? 그리고 위를 쳐다봐봐. 그럼 점점점 어두워질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너무 어둡지. 햇빛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혼합층은 자,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바람의 혼합 작용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자, 바람이 세게 부는 위치를 알아야 되지. 그지? 어디냐면 요거 좀 외워두면 좋아요. 중위도 고압대라는 위치에서는요. 중위도라는 얘기는 또 우리 지구를 공부할 때 위도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가 0도잖아, 그지? 여기가 저위도야, 저위도. 그 다음에 극지방으로 가면 90도라고 해서 여기를 고위도, 그지? 그래서 저위도는 뜨겁다, 고위도는 춥다, 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위도.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는 우리 땅, 동경 132, 북위 37, 그지? 대마도는 일본 땅, 하와이는 미국 땅, 독도는 누구 땅이야? 우리 땅.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위도라는 거는, 그치? 적도를 중심으로 이제 극지방까지를 이렇게 90등분을 해놓은 거지, 그지? 0도에서 90도까지. 우리나라 독도는 북이 동경 132, 북이 37도, 그지? 울산은 그거보다는 위도가 좀 낮겠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을 여러분들이 왜 잘 못 외우냐면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 약층,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은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야, 그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합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이고, 이것도 또 부연 설명하자면 밀도가 왜 증가할까요? 이걸 잠깐 보면, 자,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야. 맞습니까?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알겠니? 약간 줄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는 반비례 관계잖아. 커지잖아. 그지? 그지?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닥이 움직이진 않아. 그래서 이걸 매우 안정한 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하니까,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 차단. 요거 좀 중요한 말이야.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지, 그지? 그래서 해수에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직이라는 거는 위아래야, 알겠니? 수직 운동이 잘 일어나,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아래쪽은 계속 차갑고 위쪽은 계속 따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 그지?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는 층이고, 얘도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특징이 나오지. 비열이 매우 커서. 선생님, 비열이 뭡니까?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질마다 이거 1학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지. 비열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그러면 이 비열에서는 어떤 내용만 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되냐면, 비열과 온도 변화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야. 그지? 그러니까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은 비열이 굉장히 커.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을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물이잖아. 그지? 생명체가. 그럼 얘가 비열이 만약에 작아봐. 어떤 현상이 생겨? 태양이 뜨면 몸이 너무 뜨거워져. 그지? 그럼 우리 사람은 야 36.5에서 37.5 사이에 체온을 유지해야 돼. 막 1도만 높아져도 니네 몸에서 어떻게 돼? 난리 부르스를 치지. 그지? 아프다고. 그지? 뭐 40도 되면 눈 돌아가고. 그지? 죽을 지경까지 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1도, 2도는 굉장히 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얼음을 먹고 물을 먹고, 그지? 그 차이가 온도 변화의 폭이 큰데, 이 생명체 자체의 이 온도는 1, 2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도 수온이 한 1도만 변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기존에 살던 그런 물고기들이 다 없어져. 그지? 그럼 우리가 요즘 특이한 게, 야, 우리가 동해안에 살잖아. 그지? 강원도 동해안. 동해안에 뭐가 많이 났어, 겨울에? 명태. 그 다음 오징어잡이 많았잖아. 그지? 근데 걔들 잡혀? 요즘 안 잡혀? 안 잡히고 뭐가 잡히게? 방어라는 거 있어. 그지? 와, 그 큰 놈 있잖아. 그지? 요즘 그게 완전히 바글바글바글 하다. 그지? 그냥 던지면 그냥 한가득.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오면 기쁘겠니. 그지? 다 돈인데. 그런 게 이게 진짜 예민하다는 얘기야. 생명체는 온도에.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저장하여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서 지구 에너지의 평형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다 부연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요.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이 이제 비열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 항상 생물체가 존재하는 조건 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야. 알겠습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 3단원에 나오는 거야. 그치? 생명 가능지대다라는 요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항상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0도에서 100도 사이야. 그지? 0도 이하면 얼어버리잖아. 얼음이 돼버리고 100도 이상이 되면 끓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분포하고요. 특징.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다.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지? 그래서 생물권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이 나옵니까? 외권이 나옵니다. 외권. 기권 바깥쪽 우주 공간이야. 근데 오른쪽에 보면 얘들아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 그지? 자, 이거 잘 보셔. 헷갈리면 안 돼. 지구자기장은 기권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은 또 중요하니까 다른 색으로 강조를 합니다. 무슨 색이 마음에 듭니까? 보라돌이. 지구자기장은 자, 철로 이루어진 외계 운동. 아까 대류 현상이잖아. 맞지? 추정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뭐가 날라옵니까? 태양풍이 날라와. 그지? 근데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지구자기장을 통해 이 태양에서 오는 이 고에너지 입자들을 이렇게 흘려보내. 이렇게. 지구자기장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도넛 모양의 요 공간들이 있잖아. 그지? 그냥 이거 외우지는 말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지구를 보호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벤 앨런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벤 앨런대.
그래서 뭐 굳이 이름까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지구 자기장. 그래서 외권에 지구 대기권 바깥쪽이야, 알겠니? 바깥쪽에 지구가 아까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기장을 쫙 만드는데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요 태양풍을 어떻게 돼? 흘려보내, 그지? 그러면 태양풍이 만약에 지구로 직접 투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생명체의 어떤 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알겠니? 생명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자기장은 태양풍 입자를 차단하여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외권과 지구 물질 교환은 거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야, 가만히 있는데 지구에 있던 땅이 또는 흙이 물이 우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옮기지 않는 이상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물질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교환은 주고받는 거잖아, 그지? 근데 가끔 외권에서 지구 쪽으로 물질은 들어올 수 있지. 뭐 운석 이런 거는, 그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이 부분이 왜 니네가 어려워하냐면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얘가 기권이냐 수권이냐 생물권이냐 외권이냐 이런 걸 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면 얘들이 뭔지를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용어들 위주로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각 구성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무엇을?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상호작용은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보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위에 예를 들게 쓰나미가 발생을 했다. 쓰나미는 뭐냐면 바다에서, 그지? 지진이 발생해. 그러면 울산광역시만한 땅덩어리가 위로 쭉 솟아올라. 그러면 그 위에 있던 물도 같이 올라오지. 그러면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가만히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높이 차이가 생기잖아, 그지? 그럼 항상 물질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훅 떨어지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얘가 이 높이차를 이용해서 쫙 해안가로 밀려오는데 해안가로 밀려오다 보면 수심이 얕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물이 앞에서 느려지면서 계속 뒤에 오는 게 타고 넘어가, 그지? 얘네가 계단 내려올 때 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어, 그지? 그러면 계속 쌓이잖아, 그지? 그래서 압사되어서 죽잖아.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쓰나미 발생은 아까 뭐야? 해저의 땅이, 그지? 솟아올랐잖아, 그지? 그러면 땅이 뭐야? 직권이잖아, 직권이. 그 다음에 물을 높이를 만들잖아.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쓰나미 발생하면 얘가 지구 시스템 중에서 어느 권역끼리의 상호작용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화산가스 방출 이런 내용도 보세요. 화산 폭발이야. 그러면 화산 자체는 땅이잖아. 직권이지. 맞니? 근데 가스가 방출되면 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뭐 이러면서 기온이 낮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대륙 이동과 판의 이동은 뭐 직권과 직권의 작용이고요. 생물권, 직권.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분 제공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직권과 생물권 사이. 그 다음에 풍화 침식 발생이라는 얘기는 공기, 기권에 있는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이 땅을 어떻게 한다? 땅을 변화를 시키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둘의 관계예요. 대기의 순환은 기권과 기권. 해류는 뭐가 해류야, 그지? 이런 용어들을 모른다는 얘기잖아. 해류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할래? 이런 용어들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야, 그지? 바람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야, 그지?
그럼 이 해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기권에서 수권. 파도가 발생하는 것도 뭐야? 뭐 이런 원리지, 그치? 바람에 의해서. 그다음 호흡에 필요한 산소 제공은 호흡은 누가 하니? 생물이 하잖아. 그럼 산소는 누가? 공기가 제공을 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권, 직권. 뭐 해식동굴 만들어지려면 바다에 있는 암석이 구멍이 생겨야 돼. 그지? 그럼 직권이 수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수권, 기권. 뭐 태풍의 발생. 그지? 태풍 같은 경우는 왜? 수증기,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지? 요놈이 또 어떤 영향에 의해서 태풍이 발생하고 뭐 해수요나 그다음에 수중생물 이런 것들요. 그다음 화석연료의 생성. 화석연료는 땅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고생물들이 탄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물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근데 이게 무조건 요 부분은 시험에 하나 나오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어떤 임의의 자연현상을 제시를 해주고 얘가 어느 권역끼리의 상호작용인지를 알아야 돼, 그지? 그럼 이런 걸 하려면 만약에 내가 쓰나미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정보가 없어, 그지? 그럼 이런 거 틀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류가 왜 생기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조경수역도 나오네, 그지?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여기 나오네요.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한류가 난류가 만나는 건 바다고, 그죠?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좋은 어장이 생기는 것도 바다잖아, 그지? 그래서 뭐 수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 화석연료 왜 만들어집니까? 석유나 석탄 등 태양에너지를 근원으로 성장한 생물체가 땅 속에 묻힌 후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성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마무리.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물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직권. 초대륙인 판게아, 그지? 판게아가 분리하여 기후와 지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수권.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 그래서 에너지 평형에 기여를 하고요. 기권은 자외선 운석 차단. 그 다음에 강수를 통한 물 공급, 온실 효과를 통해서 적절한 온도 유지에 기여한다. 그 다음 생물권, 광합성, 산소 공급. 그 다음 외권,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지구 자기장은, 이거 좀 외우세요. 요게 조금 많이 안 되지.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 입자를 어떻게 합니까? 차단을 합니다. 자, 쏙 너무 쉬운 거니까. 자, 1번. 직권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거 멘틀. 그치, 멘틀. 기권에서 대류가 잘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그치,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있으면 대류권. 그 다음에 해수층은,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교사용이라 답지가 있어서 깨끗한 걸 얻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지 당연히 준다. X. 태풍이 발생은 이 태풍이라는 게 사실은 위도 한 5에서 25도씨 사이의 열대 해상에서 생겨. 그치? 열대 해상에서. 그래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수권은 지구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하며 생명 존속에 기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